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응급실이 없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원불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원광종합병원이 지난 6월 12일 개원했는데요. 주변에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원불교 원광종합병원의 오우성 대표님과 함께 재생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의 병원이 하나 더 늘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기대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6월 12일에 화성시의 원광종합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이 원광종합병원이 위치한 위치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성의 원광종합병원이 만들어진 그 위치가 내적인 면, 외적인 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가 그 용주사 옆에 있는 윤건능, 네. 영조, 사도세자, 그 정조 이렇게 함께 효를 실천해서 마지막에 죽어서까지 효를 실천한 장소가 그곳이고, 네. 또 그 효행로라고 해서 도로도 있고 그런데 익산에 가면은 원광 효도마을이 원불교의 효의 근원지고 산실이 또 원광 효도마을입니다. 근데 그 효의 근원을 실천하고 효를 잘 하는 병원이더라고 아마 거기 점지해준 부분들이 원광 종합병원이 아닌가. 첫 번째 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외적으로는 화성 쪽이 서울시의 1.4배의 넓이가 있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반경 10km, 13km 이내에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 없는 종합병원이 저희 원광종합병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이 소외받고 또 그 야간이라든가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해가지고 시나 그 지역 주민들이 참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광종합병원이 그 위치에 만들어진 것이 또 만들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원광 효도마을의 효정신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닿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딱 위치하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병원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광종합병원의 진료 과목이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건강검진센터, 방금 말씀하신 응급실,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진료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광종합병원의 특별한 시설, 진료 시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원광종합병원은 처음 개원할 때 병원급을 처음에 시작해서 종합병원 이렇게 올라가든가 단계별로 만들어지는데 시에서 이 장소는 종합병원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이 종합병원은 7개과가 의사 선생님들이 7분,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24시간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환자를 받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만들기 첫 번째였던 특징이라고 하고, 또 소아병동이 별도 있습니다. 네. 어린이가 저녁에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소아 전문 병동인 특징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또한 건강검진센터로 인해 가지고 다급한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화성종합병원 부분들이 만들어진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병원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은 응급실이 물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자기공명 영상장치, CT, MRI를 촬영할 수 있는 진단실이 있고, 그 옆에 임상실험실이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응급실에서는 물론 응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이런 배치들이 되게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다 전체에 되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원스톱 원 서비스 부분들로 환자가 딱 들어오시면은 그 안내부터 시작해서 환자 순서만 못 바꾸지 그분들의 진료가 바로 이어지면 필요에 따라서 바로 검진도 받고 또 검진이 끝나서 그날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병맥을 바로 받고 그 내용까지 들어서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일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원 서비스를 가는 부분들이 특징이고 또 그렇게 병원에 이제 오셔서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동선이 네. 짧게 딱 네, 네. 가볍게 누구라도 이게 진료를 받는데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중한 병이 걸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원광종합병원의 입원실에는 좀 더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간 배치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 작년 그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병원 부분들에 그 밀집되어 있고 또 공간 부분들이 그냥 협소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 또 이 바이러스였던 전염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2018년 되면은 다 이제 1.5m, 1m 병실도 뛰고 그러는데 아예 저희는 이번 개원하면서 병실로 최고 많은 것이 5인실, 네. 그다음에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에서 환자가 원하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 내가 필요를 해서 내가 병실을 찾아가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병실을 이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쾌적하고 5인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 아예 만들었던 병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때 우리가 느꼈지만 병원이 병을 치료도 하는 곳이지만 잘못하면 병을 얻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네. 크게 느끼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병실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8인실 이상 되는 병실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오히려 참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원광종합병원은 딱 5인실 이하로만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인실, 2인실, 3인실에는 베드도 아예 전동 베드로 설치하셨다면서요? 특실, 네. 특실이라고 그래서 어떤 고가의 특실이 아니라 가장 내가 쾌적하게 그 진료가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와서 입원하게 되면 장기 입원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어야 이 10일. 그래서 빠른 회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병실만 8인실, 10인실 또는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5인실에서 1인실까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병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광종합병원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기도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외에도 기타로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실에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휠체어가 다 들어가고 뭐 편하게도 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봤을 때 환자들이 몸이 이게 안 좋다 보니까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동 센서에서 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자기가 알아서 적은 거 봤을 때는 적은 거 네. 그것도 스스로 다 전자 센서에서 네. 다 이루어지고 공중 뭐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들어왔는가 두 사람이 됐는가 스스로 그 인지 능력을 해서 나가면 몇 명 나가는 불이 자동으로 다 꺼지고 네. 모든 부분들을 전략 중심으로서 병원 내부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이 특징이고 또한 그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앞에 착 터져 있는 네, 앞에 네. 정방이나 뒤에 그 드넓은 숲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병원이 아니라 정말 쾌적하게 그 쉬러 온 병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쾌적한 병원 부분들이고 또 환자가 오면은 지하에 어떤 다 진료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입구 막 네, 이 동선이 불편한 것이 있어 저희가 이번 개원 준비하면서 환자 의뢰 전용 엘리베이터로 나서 딱 차에서 내리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에서 그 쇼핑 가듯이 딱 그 앞에 접수자 창구로 딱 내리셔서 접수하면서 원스톱 원으로 이렇게 쭉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병원의 또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주차 공간이 매우 넓어서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굉장히 편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광종합병원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 사실 좀 히스토리가 좀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산했던 병원을 인수해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일 먼저 이 인수를 시작하시고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법당을 제일 먼저 설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 원불교 재단법인에서 교단에서 최초로 이렇게 아마 병원을 한 것도 처음 일이고 네. 또 이렇게 한 그 기관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또 처음이고서 교단에 이제 참 어린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도 염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더 문제는 네. 그 과정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원불교 천도 장례식장이 2014년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저희가 그곳에 먼저 장례식장이 먼저 들어갔군요. 예. 네. 그 사업을 하다가 이 병원이 2년도 안 됐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파산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 회관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총부 일부분들 이렇게 올라오듯이 앞으로 서울 경기도의 어떤 교두부를 삼는 어떤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아마 교단에서 염려하고 또 여러 방법을 논하면서 이 병원을 사는 부분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 속에서 아마 저희가 총부에서 샀었던 부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산수의 교단의 명의에서 이 인사회에서 이것을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좀 대표를 네.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재미있는 부분들이 그 병원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짱구라고 소리 났다고 경비 아저씨가 전화 와서 보니까 네. 앞에 현관문이 하나 딱 깨졌다고. 아, 그래요? 또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저 뒤쪽에 또 큰 유리창이 또 딸랑 깨졌다고. 아, 그래요? 또 한 3일 지나니까 또 옆에 문이 저희 어렸을 때 그 심술을 나거나 그냥 화가 나는데 못마땅 하면은 자기가 심부를 안 되면 어때요? 짝돌을 던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 병원에 어떤 한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막 그렇게 딱 그러고서 쭉 내용 파악을 해봤더니 이 병원에 투자하고 여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파산되면서 손실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해서 이 지역에 재생의사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지금 여기에 한이 있고 여기에 증오가 있고 여기에 원망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회원 상생을 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법당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어물개서기 때문에 법당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지만 먼저 살아서 여기에 한이 됐던 사람들한테 상생 회원을 할 수 있는 지도를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법당을 만들고 또 이제 종법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항상 유주, 무주 또는 거기 알고 보면 그 영가들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참 좋다 하는 네. 어르신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간 먼저 특별 천도제와 유주무주 고원들을 해서 네. 천도제도 모시고 이것도 병행하면서 더 큰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투자돼서 손실되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이 병원이 잘 돼서 그분들도 업력 소멸로 인해서 더 좋은 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한 병원이 이 화성원광종합병원의 아주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이것이 어떤 원불교가 또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만들어졌던 부분들 속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생의 의사의 뜻이 모든 생명들을 치유함으로써 예. 병든 세상을 치유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병들어 있는 병원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치유하고자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원식도 9월로 일단은 밀어놓으셨다고. 개원은 이미 2월 10일 했습니다만 예. 개원식도 9월로 일단은 밀어놓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개원식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병원이 우리가 조금만 한 2, 3년만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요. 어떤 중장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먼저 저희가 6월 12일 날 개원을 시작하고 개원식은 9월로 또는 차후로 미뤘었던 이유는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세팅을 해서 수술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환자들이 오셔서 먼저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병원이 되냐 안 되냐, 그 신뢰를 받냐 안 받냐, 그래서 병원이 먼저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원을 먼저 해서 지금 환자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원하고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다 9월 달 정도 정말 이 지역에 이렇게 병원을 개원해서 이 지역민들과 또 교단에 대대적으로 개원식은 별도로 해서 그 병원이 활성화되고 정말 병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식 개원식은 9월에 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원래 설립 계획에 보면 2018년 정도에 신축 건물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꼭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말씀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 계획 부분들은 이제 시작하면서 꿈은 네. 희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서 안착해서 병원이 정상 경영이 된 다음에 이걸로 비롯해서 과연 앞으로 준비를 또 미래를 어떻게 더 개척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지 시작하면서부터 몸만 이렇게 내세워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참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원래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익산에 있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광 아리올 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성 원광종합병원의 원장 대표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통해서 출가하셨고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시기도 하셨고요. 첫 부임지가 원불교 순천교당의 순천원광 어린이집이셨고요. 그리고 하남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도 역임하셨고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장 그리고 감찰원 사무처 과장을 수행하셨고요. 지금 이제 원광 효도마을의 상임이사로 부임하시면서부터는 재생의세에 대한 길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400, 500km를 이동하신다면서요? 예, 좀 바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출가한 지가 언젠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네요. 벌써 37년, 8년째 되네요. 네. 원불교 교육생활 한 지도 벌써 27년, 네. 28년째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원불교에 80년에 출가해서 삼동원에서 간사 생활하고 그러다 순천에 원광 어린이집. 제가 88년도에 그 교단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그때 땄었어요. 그쪽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꿈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 순천 교당에 부교모를 발령받으면서 어린이집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면서 어린이집 부분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또 그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순천 원광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또 국가 시책에 맞게 종합 사회복지관들이 전국에 막 그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주택 사건하면서 전국에 막 사회복지관들이 막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남복지관에 자격증이 있다고 이제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또 제가 또 관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광주 전남에 활동을 하다가 교구가 개편을 하면서 대교구로 해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도 영광, 목포, 광주가 합해서 광주 전남 교구로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교구 사무국장을 또 이제 4년 하고 그러면서 또 총구에 감찰원에 또 감찰과장으로 이렇게 와서 5년 또 근무하고
이제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교당에도 갔다가 또 기관으로 갔다가 또 뭐 교계 총무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다가 원강 효도마을에 발령을 받고 거기 이제 상임이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12년째 이제 그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원강 효도마을에 구타원 오이선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구타원 오이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12년 그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모든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효도 마을에 이제 노인 타운에 어르신들이 아침이 되면은 그 탕모시들 같이 그냥 그 병원에 가는 것이 아침에 7시에 진지자시고 7시 반이면은 네. 딱 내려오셔서 보통 의원들은 9시 반에 이렇게 문 열잖아요. 그렇죠. 1시간 반, 2시간 그 겨울에 추운데도 막 그 네, 차 네. 타고 같이 가려고 네, 이 네, 병원에 네. 가려고 의원에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효도마을 노인 타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그때 원강 효도 요양병원을 2005년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국가 보조나 네.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만 한 그 노력하다가 먹으면은 국가에서 또 다시 환원해 가고 또는 조금 뭐 국가 보조금 받고 그러면 그냥 계속 감사받고 아니면 계속 이 거기에 또 매여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는 기회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빚을 내서 원강 효도 요양병원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33억 부채를 가지고서 네. 첫 125명 요양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을 만들어서 개원을 해서 한 3년 하면서 환자가 차오르서 1차 증축, 2차 증축 해가지고 5년 동안에 365병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익산에 원강 효도 요양병원 부분들이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군산 지역에서 2012년에 아예 익산에만 이런 병원을 엄불게서 하냐. 네. 군산에도 이런 병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분들이 한 50에서 70여 명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군산을 가보니까 그 지역에 정말 그런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구타원 오이선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교단에 이런 것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군산에 또 원강 효도 요양병원을 만드는데 그때는 의료 법인이야만이 병원 허가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불교 교단에서 최초로 의료법인을 만들어요. 네, 네. 그게 원강 아리올 의료재단이에요. 아리올 재단이군요. 네. 그래서 엄불교 내에서 엄불교 교단 내 의료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군산 부분 2013년도에 개원해서 처음에 330병상 그 다음에 거기는 치매 전문 동이 아니라 병원이 별도로 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500병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에 증축해서 600병상으로 그 병원이 안정되게 이렇게 운영되어 가는 현실이 됐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원강 효도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어떤 브랜드로 어떤 전국화 교단이 원강대학 하면은 원강만 들어가도 다 엄불기서 운영하듯이 알고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원강 효도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엄불교에서 하는 병원이고 엄불교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침 그런 차에 청주에 그 유일하게 처음 만들어져 있던 청주 관광호텔 부분들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어서 방치되고 있다라고 누가 이것을 한번 네. 매입을 해서 하면 어찌겠냐. 그랬더니 마침 그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네. 해준다고 그래서 또 그것을 매입해서 또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2015년도에 또 거기를 또 개원을 해요. 그래서 청주에는 또 400병상 그 원강 효도 요양병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됐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쭉
유지오는 부분들 속에서 교단에서 화성 원광종합병원 부분들이 저희가 자해됐던 타해가 됐던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는데 절실하게 그 필요가 또는 또 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교단에서 매입을 해서 제가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 교단의 명을 받아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광 효도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사업에 관여하시기부터 편한 말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을 지고 빚을 얻어서 이 기관을 성공시키는 데까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또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돌파구를 찾아서 오신 길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원광 종합병원의 막중한 책임을 또 맡고 계셔서 말씀을 여쭈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돌파해 오셨던 어떤 마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 공부 어떤 것들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교무잖아요. 근데 참 그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법 교당의 교무님들은 똑같은 교무래도 교도님이 오시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도님 그 일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편안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도록 이렇게 교도님 상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부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계병원 부분들이 뭐 1, 20에 몇백억이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기관을 만들 때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 개인을 위한 기도는 없는데 이 기관을 위해서 기관이 성공하지 못하면 만들지 못하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삶의 생활이 되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 아무리 그 일을 하고 뭐 하면은 그 좋은 일이라도 일은 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성직자이고 종교인이 이 일을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듯이 어떠한 곳,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똑같이 은혜가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고 수행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기관들에서 은혜가 나타나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대조하면서 내 삶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보람도 있는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운 삶이 되냐 안 되냐의 중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기도로서 기도에 매달리는 정신으로 신앙으로서 극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원광종합병원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교도님들이 사실 걱정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다 들으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좀 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 교단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니까 큰 소리도 많이 듣겠죠. 적은 일을 하면 또 적은 소리를 듣겠지만 큰 소리를 듣는 것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 수의공덕을 짓는 서로가 참 잘했다 좋다 모두가 함께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걱정의 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 뭐 교단에 그 돈 들여가지고 할 때도 많고 쓸 때도 많고 그래. 그러면은 막 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말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나는 소리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정말 그 노력을 하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응? 참 감사합니다. 하는 서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이 절실한 필요한 때가 꼭 우리 언강 종합병원만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떤 교단에 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건네는 그런 사회 풍토 또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서 우리 다 같이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 또 생각을 명언을 해봅니다.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제 진정으로 한번 교도님들께 말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희 끝에는 항상 영상 편지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데요.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네. 화성 언강 종합병원이 드디어 개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불교의 언강 종합병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재가출과 엄불교 모두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정말 성공하고 이 병원이 잘 되고 이 병원이 정말 멋진 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가출과 모든 교도님들께서 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마음으로 울룩해 주고 또한 마음으로 힘을 줄 때만이 언강 종합병원이 발전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만나든 안 만나든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언강 종합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밀어 주신다면은 이 병원을 정말 교단의 반석 위에 올려서 교단의 진짜 모범된 기관으로 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다짐을 해보면서 영상 편지에 가름합니다. 힘찬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그 기운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을 돌려드려야 될 순서인 것 같고요. 제 끝으로 궁금한 거는 원불교 교단의 이념을 가지고 전국에 과연 우리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다 말씀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도 원불교 역사와 함께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원들이 네. 전국에 굉장히 많게 있을 때는 한 20여 개 이상이 됐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한의원 부분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강 보화당 이 한의원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원강대학의 종합병원에서 7개 병원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요양병원들이 7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3군데하고 그 다음에 전주 복지병원, 정읍 복지병원, 그 다음에 안산 시립병원 그렇게 또 원병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병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의료 사업은 조금 미진하다 그럴까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그 병원에 갔을 때 병이 나아서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병원에 뭔가 저해되는 부분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오는 곳이 또 병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고 모여있는 원불교이다 보니까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서도 방금 처음 기도를 하면서 해원상생부터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병부터 먼저 보고 마음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이 낫는, 몸이 낫는 그런 단계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의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끝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힘든 역할을 지난 시간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극복을 다 해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극복해 주시고 정말 성공시켜 주시기를 아마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염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